안녕하십니까. 한범덕 TV 세상. 오늘은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18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린 원더랜드에서 처음 다루는 패션과 쇼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중해하고 대서양 그 연안에는 뮤렉스라는 바다 달팽이가 살고 있답니다. 이 바다 달팽이의 학명이 좀 어려운데 디브로모 인디고, 인디고라는 건 자줏빛 염료라고 합니다. 이것이 특히 지중해의 페니키아 지방의 티르라는 곳에서 많이 나왔는데, 여기서 티리안 퍼플이라는 염료가 나왔는데, 이 염료는 1g의 염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달팽이가 무려 1만 마리를 잡아서 내야 겨우 1g의 염료를 얻는데, 티리안 퍼플 요 1온스는 금 1온스보다 비싼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천년간 지위와 부를 상징한 겁니다. 소위 로마 원로원이 입는, 여러분 영화에서 보니 가운 같은 거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무늬를 치는데 이 자줏빛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천년간 엄청난 거죠. 1g의 염료가 글쎄 달팽이 10,000마리니까. 그런데 이게 워낙 이게 고가를 장식하니까, 페니키아가 해상 왕국 아닙니까? 이때 이 백군들이 이 달팽이 잡으러 이 지중해도 가고 대서양 연안까지 이 지중해를 잡으러 항로를 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중해에 있는 바닷길을 제일 첫 번에 뚫고 대서양으로 진출한 건 다른 고기 잡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 달팽이 염료 채취를 위해서 뮤렉스를 채취하기 위해 이렇게 나갔던 것이죠. 그만큼 이 자줏빛 색상 의료 염료가 엄청 귀했던 것이죠. 원래 구석기 시대부터 이렇게 보면 의상이 꼭 필요해서 추우니까 몸을 덮이려고, 또 몸을 이렇게 가리려고 하는 의상은 그냥저냥 왔지만, 근데 여기서 사람이 좀 살다 보니까 조금 멋을 부리고 색상을 따르고, 거기에 또 신분의 차이가 났던 것은 어떤 면에서는 뭐 이해가 가지만 인간은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런 실용적 도구보다는 장식물, 그것이 더 앞섰고 더 그것을 선호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리켜 사람들이 선호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옷을 사고 팔고 흥정하는 상점에서도 이런 멋진 장신구, 멋진 의상을 걸어두고 팔 수 있는 이 상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싸전 같은데 쌀을 사고 팔 때 진열에 신경 씁니까? 그냥 물건 한 마리에 얼마, 여기는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물물 교환도 되고 그러는 건데, 이 의상이 등장하니까 진열을 하게 됩니다. 장신구 같은 거 멋져 보이게 진열을 하고. 그러니까 상점, 그러면 먹거나 필요한 것을 사고 파는 또는 물물 교환하는 데서 의상이나 이런 것이 등장하니까 화려하게 꾸미게 되는 이 상점, 이런 것이 패션의 시작이 됐던 것이죠. 우리 쇼핑도 물건을 직접 안 사더라도 구경을 하는, 소위 아이 쇼핑이죠. 옛날에는 윈도우 쇼핑, 창문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18세기, 17세기부터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산업혁명을 이루는 것이다. 증기기관, 뭐 여러 가지 기계장치를 만들어서 생산량을 높여 산업혁명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런던이나 파리의 콧대 높은 숙녀들이 유행에 따르게 되고, 거기에서 의상을 찾게 되니까 의상을 가지고 장식도 하게 되는, 눈을 빼앗는 이런 기발한 거에 의해서 상품 수요가 나와서 폭발적인 산업이 일어났다. 이것이 산업혁명을 보는 이 스티븐 존슨의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 시기에 동인도 회사라는 식민지 개척에 착취하려고 하는 회사에서 그 염료 뭐 이런 것들을 보면 한 20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수입을 가져오게 되죠. 1664년에
25만이 1684년에는 76만으로 늘어나는 이런 폭발적인 그 면직물을 들여오는 이거에 의해서 기계도 만들게 되고 대량 상선을 하게 되고 그게 결국에 영국 경제를 부흥시켰다는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또 여기에 더 나가서 1855년에 그 파리 박람회를 기점으로 해서 이 백화점이 탄생합니다. 그 소위 봉마르쉐라는 데서 프랑스의 아리스티드 부시코라는 사람이 백화점을 만들어요. 그게 소위 봉마르쉐 백화점입니다. 이게 현대적인 의미의 최초의 백화점이죠. 이 백화점은 당시 중산층이 드나들 수 있는 데는 노틀담 성당 같은 큰 성당뿐이었습니다. 궁전은 못 들어가니까. 그걸 빼놓고 중산층이 들어갈 수 있는 거대한 공간이 백화점이 등장한 거죠. 놀랬던 거죠, 전부. 그러다가 19세기쯤 들어와서는 미국의 사우스데일 센터라는 거대한 쇼핑몰이 교외에 생깁니다. 도시 교외에. 이것도 역시 패션에 의해서. 그리고 1955년 20세기 중반에 가면 월트 디즈니에 의해서 디즈니랜드가 창설되고 주변 환경까지 이루어지는 도시계획이 성립이 되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월트 디즈니나 사우스데일을 만드는 그 빅터 크루엔과는 좀 다른 많은 업자들이 난개발을 해서 초기에 생각하고 좀 틀리게 됐지만 많은 부분은 이때 시작이 돼서 거대한 공간의 백화점, 거대한 공간의 쇼핑몰이 생기게 돼서 오늘날 물질 문명의 한 전시장이 되고 또 하나는 그로 인해서 도시가 형성이 돼서 도시 계획이 생각되게 됐다는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반드시 따라가야 될 것은 유행입니다. 면직물에 대해서 특히 가격이나 착용감이 좋아서 이런 게 아니고 그거는 똑같은데 단지 유행에 의해서.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전기기관이나 공장, 운송망 이런 물질의 이동에 대해서 생산에 대해서 대단한 것만큼 유행도 그러니까 염색공이나 이 기부인도 어떤 면에서는 산업혁명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스티브 존슨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층을 무너뜨린 겁니다. 이 패션은. 1770년대 런던의 여성은 한 10개 이상의 패션 잡지를 봤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패션 잡지를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화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부유층하고 평민이 서로 의상이 틀렸죠. 비싼 거 못 입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달팽이 10,000마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줏빛 의상은 지금 값싼 화학염료로 얼마든지 만들어내는 거죠. 더 화려한 지금 의상의 재질은 엄청나게 발달해서 지금은 그렇게 무자비하게 1g 염료를 위해서 달팽이 10,000마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주 값싼 쉽게 구할 수 있는 화학염료로 얼마든지 멋있고 화려한 색상의 옷을 만들게 돼서 유명한 스티브 잡스나 미국의 억만장자들 기껏 청바지에 티셔츠 입고 나오거든요. 옛날에는 돈 많고 세력이 좋은 왕들만 입는 옷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사실 없어진 것이죠. 어떤 면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해지고 민주화가 이루어진 것은 이 패션의 유행에 힘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백화점이나 쇼핑몰의 등장도 소비를 부르는 환상의 섬을 이룬 것이 하나의 역사의 분기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맞는 얘기겠습니다만 그것을 전적으로 이것이 역사의 주류는 아니지만 이 패션과 유행이 이 계층을 무너뜨렸다는 점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